안녕하세요, 햄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폭스바겐의 티구안입니다. 폭스바겐은 티구안을 SUV 선택의 기준, 모든 답은 티구안에 있다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제원을 살펴보면 전장 4485, 전폭 1840, 전고 1665, 휠베이스 2680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차로는 국산차로 투싼과 스포티지가 있고, 수입차로는 같은 2.0 디젤로 시트로엥의 C5 에어크로스, 그리고 푸조 3008 GT가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면부를 보고 드는 첫 느낌은 이렇게 넓은 면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차가 좀 무난하고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롬 라인이 헤드램프의 크롬 라인하고 이어져 있어서 약간 가로로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낮고 넓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낮고 넓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 SUV들의 강인한 존재감이 엄청 부각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도심형 SUV의 성격을 고려하면 약간 날렵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은 후드의 캐릭터 라인들이 매우 날카롭게 판넬이 성형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런 이 판넬 성형이 굉장히 날카롭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판넬 성형 기술은 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측면부에 와보면 역시나 이렇게 깔끔한 면이 도어 핸들을 가로지르는 그 후드와 같이 이렇게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이 각을 만들어서 차량이 전면에서는 조금 강인함이 없었다면 측면에서는 약간 SUV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휠은 이 프레스티지 트림에 있는 휠로 기본 프리미엄 휠보다는 이쁜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크롬과 그 다음에 블랙 하이그로시가 투톤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휠만 보면 무조건 프레스티지를 사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후면부에 와보면 테일 램프가 이제 면 위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약간 각이 져 있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뒤가 가장 SUV처럼 탄탄한 느낌이 드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티구안의 디자인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면이 많고 약간 각져 있는 디자인 요소들이 많아서, 일단 뭐 특별하게 특색 있고 이렇진 않고 그냥 무난하지만 되게 깔끔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캐릭터 라인이 약간 날카롭게 날이 서 있어 가지고 SUV다운 강인한 느낌도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하면서도 가장 SUV스러운 그런 도심형 SUV의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실내를 살펴보기 전에 엔진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후드를 여는 후크는 여기를 이렇게 당기면 열립니다. 엔진룸을 살펴보면 일단 누가 봐도 4기통의 엔진임을 알 수 있고,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고,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뭐 방전이 되거나 점프를 뛰거나 이럴 때 용이한 것 같습니다. 워셔액도 앞쪽에 위치해 있고, 간단한 정비를 하기에는 뭐 엔진룸 레이아웃이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되게 정비하기 용이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살펴보기 전에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풋 센서가 있어 가지고 발로 이제 짐을 들고 있거나 이렇게 손을 사용하지 못할 때 발을 이용해서
트렁크를 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키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센서가 이쪽 부위에 있기 때문에 발을 넣고 멀어지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발을 넣고 소리가 들린 다음에 멀어지면 자동으로 이렇게 닫힙니다. 이제 트렁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로 버튼이 여기 있어서 또 닫을 때도 버튼을 누르면 되고, 일단 공간을 봤을 때는 엄청 넓게 느껴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작게 느껴지지도 않고 딱 2급에 맞는 트렁크 용량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에 내부를 보면 이런데 후크가 있어가지고 뭐 네트 같은 거를 걸거나 이런 소화기나 아니면 좀 높은 물건들을 실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좌측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11V 단자가 있어가지고 실내 청소하는 그런 거나 뭐 다른 캠핑 가서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들어보면 스페어 타이어랑 그 다음에 간단한 정비 할 수 있는 것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단을 또 이렇게 한 단, 두 단 내려서 조금 더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거를 원위치 시키고, 또 이제 트렁크에 보면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삼각대가 마련되어 있어서 아마 이거를 돌리면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이 그래도 있어서 한쪽에만 있는데 그래도 이거라도 있어서 밤에 볼 때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뭔가 걸 수 있는 게 이쪽에만 있습니다. 이쪽에는 그냥 앉는 건지 떨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가. 그리고 이거는 6대4로 이제 폴딩이 되는데, 폴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레버가 되게 길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단단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약간 조금 강성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이쪽은 하나니까 괜찮은데 이쪽은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이제 잘못하면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폴딩을 했으니, 그리고 연료도는 이렇게 눌러서 열면 요소수랑 디젤을 넣을 수 있게 다 표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폴딩을 하면 이게 폴딩이 된 형태인데 완전히 수평하게 폴딩이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이렇게 폴딩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활용성은 있으니까, 다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세울 때 딱 이 정도에 걸리고 그 밑에 이 스트랩이 있습니다. 이 스트랩을 당겨 가지고 밀면 됩니다. 당겨서 이렇게 밀면 근데 조금 센 편입니다. 이제 2열을 살펴보면 우선 도어에 있는 이런 트림이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카본처럼 보일 정도로 약간 고급스럽고 비싸 보이게 잘 꾸며 놓은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보면은 이런 가죽이 되게 얇고 푹신푹신하지가 않고 조금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쉽고, 여기 이제
도어의 포켓은 굉장히 깊어가지고 뭐 큰 생수 한 500ml 넣거나 이런데 전혀 문제 없고 책 같은 거를 넣어도 될 정도로 공간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타보면 우선 레그룸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 뼘. 실제로 방금 이 시트가 물론 제가 조금 당겨 앉는 편이긴 한데 또 이게 한 요 정도 와도 전혀 뭐 무릎을 움직이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고, 물론 다리를 꼬을 때 시트에 조금 걸리긴 하는데 꼬았을 때도 전혀 공간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발 공간이 되게 넓긴 한데 저 덕트가 너무 노출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 노출되어 있는 이 덕트에 마감이 조금 좀 아쉽습니다. 이거를 좀 더 안쪽으로 넣거나 아니면은 좀 더 모양이라도 이쁘게 성형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발 공간과 그 다음에 레그 룸의 공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머리 공간은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세우는 정도의 딱 그 정도 크기가 남습니다. 엄청 모질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이런 선반이 있는데 이걸 눌러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PC나 뭐 이런 거를 놓을 수 있게 이렇게 단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기울이게, 이런 식으로 기울이게 만들거나 뭐 그럴 수 있고, 또 옆에 이렇게 또 컵을 넣을 수 있는 컵홀더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좀 강성이 좀 부족해 보여서 뭐 방지턱을 세게 넣거나 이러면 좀 흘리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있는 것만으로도 좋으니까 어쨌든 이런 거는 플러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공조에는 이게 프레스티지 트림이라서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 USB 단자 12V가 있고, 아마 이거는 온도 조절하는 그런 버튼일 텐데 이게 내리고 이게 올리는 그런 버튼인 것 같습니다. 그 위에를 보면 손잡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옷걸이 같은 거를, 옷을 걸 수 있게 옷걸이 형식으로 만들어 놨고, 라이트는 다시 바로 직관적으로 잘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누르기 때문에 평평하게 만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각도를 줘가지고 그런 좀 인체공학적인 그런 설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보면 아이소픽스 할 수 있게 이렇게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노출이 되는 게 싫을 수도 있는데 뭐 전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를 센터 좌석을 내려보면 여기도 이제 컵홀더를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조수석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지금 느끼는 새로운 거는 이 내릴 때 여기 부분이 약간 날이 서 있는데 이게 플라스틱이어가지고 이렇게 내리면 이 허벅지 여기가 좀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게 여기를 조금 좀 들어가게 만들거나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입고 있었는데 여기 크롬 라인하고 이 트림 사이에 이렇게 작은 라이트가 들어가 있을 게 앰비언트 라이트 식으로 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밤에 보면 고급스럽고 괜찮습니다. 조수석에 가보면 시트가 전동 시트로, 또 게다가 메모리 시트로 3단계 3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는 약간 조수석을 많이 바꾸라는 건지 조금 과한 설정이 아닌가. 한 2개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런 거는 넣어주는 건 좋은 거니까 그런 게 있고, 뭐 이렇게 리클라이닝, 슬라이딩, 그리고 럼버 서포트까지 시트 구성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또 탈 때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물망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다른 뭐 휴지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넣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티구안은 약간 도 무게가 조금 나가서, 이거는 뭐 다른 사고 나거나 이런 충돌에 좋을 수 있는데 조금 무거워서 여성분들이나 이제 아이가 문을 닫고 이럴 때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은 거의 뭐 엄청나게 진짜 잘 뚫어놨고, 이제 글로브 박스를 열어보면 일단 CD, SD 카드를 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있고, 이건 아마 이제 에어컨을 틀었을 때 여기로 이제 에어컨 바람이 유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통풍구를 이제 닫고 막는 그런 용도인 것 같습니다. 글로브 박스는 뭐 적당한 사이즈고, 시트를 보면 이 사이드가 조금 많이 올라와 있어서 몸집이 크신 분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어차피 여기가 닿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선바이저 이렇게 열리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게 구멍이 여기가 이렇게 파여 있는데 대부분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여 있거든요. 그러면은 왼손으로 열어도 되고 반대로 오른손으로 열 수도 있는데, 여기는 오른손으로 못 엽니다. 근데 약간 좀 아이러니한 건, 왼손으로 열었을 때 이 거울을 열 때 이렇게 이 방향으로 여는 게 동작으로서는 되게 자연스러운데, 열 때는 이렇게 열고 열 때 이제 거울을 열 때는 다시 이렇게 열어야 되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이. 이거를 여기다 차라리 뚫어줬으면, 사실 전반적으로 다 뚫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운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은 이렇게 파워 윈도우 스위치, 이게 1, 2, 3, 4 이렇게 1열, 2열 다 파워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이드 미러를 조정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사이드 미러를 접는, 반대로 이렇게 돌리면 이제 사이드 미러의 열선을 하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여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도락과 언락, 이게 조수석 자리에는 없었는데 운전석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메모리 시트가 3개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구성은 조수석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페달을 보시면은 펜던트 타입의 페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펜던트 타입의 페달을 좋아합니다. 오르간 페달이 조금 더 비싸다고는 하는데, 원가적인 측면에서 제 발이 좀 이상하게 생겼는지 좀 발목이 아파서 별로 그렇게 오르간보다는 펜던트 페달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타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성은 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구성입니다. 뭐 특별하게 복잡하지도 않고 딱 심플하고 깔끔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센터 콘솔에 있는 이 상자를 열어보면 깊이가 굉장히 깊은데, 거의 손목 위 요 정도까지 깊인데,
근데 공간은 좀 작아가지고 특별하게 뭘 많이 넣거나 이럴 수 있는 정도는 아닌데, 좀 특이한 거는 이 락킹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내려놓고 쓰는 형태입니다. 대신 좀 묵직해서 뭐 주행 중에 이게 막 떨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두 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 이제 라이트, 오프, 오토, 미등, 그 다음에 상향등, 그리고 이거는 허드를 내리고 다시 누르면 올라옵니다. 뭐 사실 허드를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뭐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멀티펑션 스위치는 유럽 차들이 그런데 이런 데는 돈을 별로 안 써서 되게 저렴한 느낌이고, 이렇게 해서 좀 조절할 수 있다는 이 버튼이 있다는 게 조금 특이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좀 딱딱합니다. 예, 딱딱하고 여기가 이제 딱딱해서 요 부분이 좀 딱딱해서 그립이 좋은 형태는 아닌데, 그래도 나름 약간의 D컷 형태로 스포티함을 좀 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 스포크들이 얄쌍해 가지고 좀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들, 이거는 보시면은 리미트가 돼 있고, 이 메뉴를 눌러보면 이제 운전자 보조 메뉴를 눌러서 내가 뭘 켜고 끌 건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이거는 차량 간격 조정인 것 같고요. 이거를 플러스 하면은 멀리, 마이너스 하면 쪽 가깝게 하고, 이런 세팅, 크루즈 세팅 하는 것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전동이 아니라 텔레스코프랑 틸팅을 할 때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클러스터를 보면 메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내비게이션을 해가지고 보거나, 아니면 오디오나 전화, 그리고 차량 상태, 주행 데이터 등을 볼 수 있는데, 주행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약간 창들이 넘어가는 식으로 보이는데, 별로 약간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창이 없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를 갈 수 있고, 연비는 지금 얼마 정도 쓰고 있고, 뭐 주유는 언제 하거나, 뭐 이런 좀 대부분의 요즘 차들은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트립을 제로로 세팅하는 그런 버튼이고, 클러스터에 있는 이 LCD 창이 좀 작아가지고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이 룸미러가 이렇게 얇게 되어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 누르면 썬루프가 파노라마 썬루프가 열리는데, 되게 커가지고 썬루프가 큰 거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개방감이 좋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차양막 같은 저것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그냥 수동 조작, 그리고 두 번 누르면 약간 두 번 누를 수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도 열렸을 때 하는 거, 리어등 켜주는 거, 이게 이제 썬루프를 여는 썬루프 여는 소리는 조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냥 선쉐이드를 뒤로 했을 때는 되게 개방감이 좋았는데, 오히려 썬루프를 열었을 때는 생각보다 덜 열려가지고 조금 이 개구라고 해야 되나? 이 면적이 생각보다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근데 썬루프 작동음이 조금 선쉐이드 작동할 때는 되게 조용하고 고급스러웠는데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ABN을 보면 내비가 있고요. 내비는 보니까 지니인 것 같네요. 가능성은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카 하면 차량 상태 지금 할 수 있고, 타이어 공기압을 내가 볼 수는 없고 제가 보니까 딱 맞춰놓은 상태에서 적정 공기압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셋을 눌러놓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많이 떨어지거나 높으면 경고를 뜨게 하는 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뉴 여러 가지가 있고, 라디오, 미디어, 폰, 보이스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조 버튼 보면 열선 시트가 있는데 열선 핸들도 같이 있는데, 이거는 칼을 누른 다음에 다시 누르면 열선을 켜고, 이게 터치식인가 봅니다. 장갑을 껴서 다시 누르고 키면 켜집니다. 그러니까 열선만 누르기에는 이걸 다시 켜야 되는 형태라, 그러면 이제 위에 이렇게 표시가 뜨는데 조금 조작하는데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런 바람 형태 2열은 뭐 상관없는 것 같고, 나머지 공조 버튼이야 딱히 어려울 건 없는데, 이거를 끌려면 이걸로 이제 풍량을 조절하고 메뉴를 눌러서 똑같이 오프 버튼을 눌러야 꺼집니다. 열선도 지금 끄겠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바로 끌 수 있게, 아니면은 다른 차처럼 이거를 마지막으로 내렸을 때 오프할 수 있게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또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대시보드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요거를 눌러서 열 때 약간 사걱거리는 소리가 좀 있는데, 이거는 뭐 차량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티구안에는 별로 오디오 옵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메이커가 보이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한번 그래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넘어가진 않네요. 오디오를 들어보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막 되게 저렴하게 나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볼륨을 계속 높이다 보면은 노이즈가 들어오고, 또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그래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고 해상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미드, 베이스, 뭐 트래블 이렇게 있으면 일단 트래블이 조금 강한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에는 저작권 때문에 다른 가수 노래나 이런 거 들을 수는 없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본 결과는 이 목소리가 많이 음악에 튑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부각되고 다른 이제 반주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죽는, 그래서 그냥 가요 같은 거 들을 땐 괜찮지만 전반적인 뭐 락 음악이라든지 뭐 클래식 같은 거 들으면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출력은 나쁘지 않고 전반적으로 밸런싱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무난한 오디오인 것 같습니다. 이 티구안 리브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올라갈 예정이에요.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이쁘긴 하지만 차량 운행에 위험하니까 모두 즐거운 성탄절 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